세상에서 가장 낡은 물건은 오래되어서 낡은 게 아닙니다. 너무 소중해서 차마 버리지 못해 낡은 겁니다. 오늘은 한 아들이 아버지의 낡은 지갑 속에서 평생 몰랐던 사랑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가을, 경수의 휴대폰이 울린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어머니. 경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의가 한창이었고 어머니는 늘 별것 아닌 일로 전화를 하셨으니까요. 나중에 드릴게. 그렇게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10분 뒤 다시 울렸습니다. 또 어머니. 이번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2번 연속으로 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경수는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 목소리. 저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 간호사인데요. 이분 보호자 되세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경수는 외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뛰어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밥 먹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내가 구급차 불렀는데, 경수야, 빨리 와. 지금 가고 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경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이 73. 갑자기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없어, 멀쩡해. 그래도 한번 병원 가보시지. 병원은 무슨 멀쩡한 사람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3분도 채 안 되는 대화. 그리고 경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리할 일이 있다며. 택시 안에서 경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수야,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검사 중이야. 뇌경색 같다고 했어.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아버지의 소지품을 건네주었습니다. 작은 비닐봉투. 안에는 아버지가 늘 입고 다니던 점퍼에서 나온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휴대폰, 열쇠, 그리고 지갑. 경수는 그 지갑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까만 가죽 지갑. 언제부터 저걸 들고 다니셨는지 모를 만큼 오래된 것. 모서리 가죽은 다 벗겨지고 지퍼 손잡이는 없어진 지 오래라 안전핀으로 대신 달아놓으셨습니다. 몇 년 전 경수가 새 지갑을 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낡은 거 버리시고 이걸로 쓰세요. 아버지는 새 지갑을 손에 들고 잠깐 보더니 도로 경수에게 내미셨습니다. 이게 손에 익어서 네가 써라. 아버지, 저 지갑 있어요. 그럼 갖다 놔둬. 그리고는 여전히 그 낡은 지갑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경수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집도 참. 의자에 앉아 어머니 옆에서 경수는 무심코 지갑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열어보는 아버지의 지갑이었습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 지갑을 열어보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10,000원짜리 2장, 카드 1장, 그리고 영수증처럼 접힌 종이들이 몇 장. 경수는 카드를 봤습니다. 체크카드였습니다. 신용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경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빚지고 사는 건 싫어. 평생 그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경수가 드린 용돈으로만 생활하시면서 단 한 번도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체크카드 한 장이 아버지의 평생 철학처럼 보였습니다. 경수는 접힌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3장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은 아니었지만 색이 많이 바랜 오래된 사진. 경수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책가방을 메고 활짝 웃고 있는 어린 경수. 옆에는 아버지가 쪼그려 앉아 경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경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진이 여기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2번째 종이. 펼치니 아버지 손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꾹꾹 눌러 쓴 글씨. 우리 아들 대학 합격.
1994년 2월 15일.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경수는 그 날짜를 기억합니다. 1994년 2월 15일. 합격자 발표 날. 경수가 대학교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저녁 밥상에서 고기를 구워주셨고, 밥 먹어. 딱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기뻐하시는 건지, 대단하게 여기시는 건지 어린 경수 눈에는 전혀 표정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종이에 적어서 지갑 속에 넣어 다니셨습니다. 30년 동안. 세 번째 종이. 이건 사진도 글씨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종이에 뭔가 인쇄된 것. 자세히 보니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2001년 7월. 항목에는 소아과 진료비, 응급. 경수는 멍했습니다. 2001년. 경수의 딸 지은이가 태어나네. 돌도 안 된 지은이가 한밤중에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경수와 아내가 패닉 상태로 병원에 달려갔을 때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 그날 진료비를 아버지가 내셨습니다. 경수가 지갑도 제대로 못 챙겨온 걸 아시고 나중에 드릴게요. 뱃어. 그 한마디. 그리고 그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지갑 속에 넣어 다니셨습니다. 20년 넘게 경수는 지갑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뭐가 들어있어? 경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갑, 아버지가 아끼는 거 알지? 새 걸로 바꾸라고 해도 절대 안 바꾸더라고. 왜 그러시는지 어머니는 아셨어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냥 고집인 줄 알았지. 경수의 아버지 이름은 박재술. 1950년생.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가난한 시절에 태어난 사람. 어릴 때 형제가 7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형들 학비를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22살에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고 25에 경수를 낳았습니다. 경수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일을 하다가 경수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엔 조그만 철물점을 차리셨습니다. 아침 8시에 문 열고 밤 10시에 문 닫는 가게. 명절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경수가 학교 운동회에 아버지를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못 오셨습니다. 가게를 비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경수는 혼자 달리기를 했습니다. 2등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달리기 2등 했어. 아버지는 TV를 보시다가 그래 한마디 하셨습니다. 경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때 경수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주말에 같이 축구도 하고 여름엔 바다도 가고 그랬는데 경수의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저래? 한 번은 어머니한테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 안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 경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하다가 막히면 친구들은 아버지한테 물어본다고 했는데 경수는 아버지한테 공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으니까요. 어느 날 밤늦게 공부하다가 부엌에 물 마시러 나갔더니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왜 안 주무세요? 아버지는 경수를 봤습니다. 공부하냐? 네. 졸리면 자. 괜찮아요. 아버지는 잠시 뭔가 말씀하실 것 같더니 그냥 일어나셨습니다. 자라. 피곤하면 못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경수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수가 수능을 앞두고 있던 그 가을,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인근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아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한 번도 경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수가 그 얘기를 들은 건 대학 합격하고 한참 뒤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뒤 경수와 아버지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경수는 대학 생활이 좋았습니다. 친구들, 동아리, 미팅, 방학 때 집에 와도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습니다. 밥 먹고 TV 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경순의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면서 경수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는 건 명절 2번, 가끔 생신. 그것도 바쁘면 건너뛰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쁘면 오지 마라. 경수는 그 말을 편한 말로 들었습니다. 오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으로. 한 번은 아버지 칠순잔치를 했습니다. 식당을 예약하고 친척들을 불러 밥을 먹었습니다. 경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칠순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박수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경수는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장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며 나오는데 아버지가 경수 손을 잠깐 잡으셨습니다. 고생한다. 딱 그 말씀만. 경수는 내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하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병원 복도에 앉아서 경수는 그때 아버지가 잡으셨던 손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 아버지가 하시고 싶었던 말이 고생한다. 그 3글자 안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었을지. 경수는 그때 왜 좀 더 서 있지 않았을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경색 초기. 빠르게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면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도 있다고. 경수는 안도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를 면회 시간에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신 아버지. 경수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크고 단단한 사람이었는데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작아 보였습니다. 경수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저 왔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갑 열어봤어요. 사진이랑 종이들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때 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경수 손을 쥐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경수는 일어나면서 아버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행동이었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북도로 나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때? 주무세요. 손가락 움직이셨어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행이다. 경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갑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몰라.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어. 경수는 사진과 종이들을 꺼내서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하나씩 보셨습니다. 입학사진, 합격 날짜를 적은 종이, 손녀 응급실 영수증. 오래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조용히 우셨습니다. 이 양반이. 경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평생 그랬어. 무슨 말이요? 속에 있는 말을 못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삼키는 거야.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알아? 몰랐어요. 병원에서 너 얼굴 처음 봤을 때 울었어. 남자가. 경수는 상상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으니까요. 너 초등학교 들어가던 날 사진 있잖아.
네, 지갑에 있던 거요. 그 사진 찍고 나서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어.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컸냐고. 경수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대학 합격했을 때도 너한테는 밥 먹으라고만 했는데 나한테는 새벽에 자다가 깨서 그러더라. 경수가 해냈다고. 우리 아들이 해냈다고.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표현을 못하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어. 다 느끼고 있어. 그날 밤, 경수는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서 잤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 거실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에 눌린 방석. 경수는 아버지가 매일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창문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일 뭘 보셨을까? 책상 위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경수는 괜히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경수, 오늘 전화했다. 목소리 괜찮더라. 지윤이 피아노 대회 나간다고 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경수 요즘 회사 힘들다고 했다. 괜찮을 텐데. 일기였습니다. 경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손녀 지윤이 얘기, 며느리 얘기, 통화 한 번을 그렇게 적어두셨습니다. 경수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가장 최근 날짜가 있었습니다. 쓰러지시기 사흘 전. 경수가 요즘 바쁜가 보다. 전화가 없네. 괜찮겠지? 보고 싶다. 딱 두 글자. 보고 싶다. 경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물론 전화가 닿지 않습니다. 병원에 계시니까요. 그냥 그렇게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전화한 게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났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용건이 있어서 드린 전화였습니다. 안부 전화를 드린 건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다행히 후유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도 하시고 걸으시는데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퇴원하시던 날 경수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워드리면서 아버지, 불렀습니다. 왜? 지갑 봤어요. 아버지가 멈추셨습니다. 뭘 봤어? 다 봤어요. 사진이랑 합격날 적어두신 것도, 지은이 응급실 영수증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차에 타셨습니다. 경수도 운전석에 탔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기가 뭐해서. 경수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버리지 마세요. 평생 들고 다니세요. 아버지가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겠다. 그날 이후 경수는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용건 없이. 아버지, 잘 지내세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많지 않으십니다. 잘 있어. 식사는요? 먹지. 건강은요? 멀쩡해. 짧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경수는 압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나서 수첩에 적으실 거라는 걸. 경수한테 전화 왔다.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표현이 서툽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갑 속에 아들의 입학사진을 넣어 다닙니다. 합격한 날짜를 종이에 적어 간직합니다. 손녀의 응급실 영수증을 20년 동안 버리지 않습니다. 매일 밤 수첩에 아들 이름을 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언어입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사랑을 물건으로, 기록으로, 침묵으로 표현하는 것. 혹시 지금 아버지가 말이 없으시다고, 무뚝뚝하다고, 나를 모른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아버지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용건 없이. 그냥 아버지, 잘 지내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아버지는 아마 짧게 받으실 겁니다. 잘 있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짧은 통화가 아버지의 하루를 가득 채울 겁니다. 아버지의 지갑 속에는 내 평생이 살고 있었다.